자,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 논의 오늘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한번 던진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특별법 발의도 하고 또 당내 TF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반응은 엇갈리지만 오랜만에 정치권에 새로 등장한 빅 이슈인 셈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여당의 선제 공격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뭐 전문 용어로는 선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좀 뜬금없다,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검토할 만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뭐 찬반에 대해서 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민심을 좀 살피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말부터 좀 들어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말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이도하고 소음하고는 하나예요. 수도 소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이 김포시 편입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친명계 핵심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른바 천공 배후설. 자,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의심입니까? 아니면 뭐 또 한 차례의 일종의 음모론입니까? 아니 이게 의심의 영역으로 가려면 증명 가능해야 되거든요. 또 예. 무슨 수로 증명하실 거예요, 박찬대 의원? 그냥 던져놓고 아님 말고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해낼 수 있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저렇게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아님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때 뭐 용산에 누가 가서 뭐 땅을 받네 어쩐네부터 시작해서 이 무속인 논란은 윤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은 증명할 수 없거나 예. 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또 그 떡밥을 지금 물고 저렇게 최고위 중요한 시간에 저 얘기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아유 민주당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생각이 좀 네. 드는 대목입니다. 뭐 천공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공격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이번에도 역시 천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공의 발언이 많이 회자가 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쉽게 말해 굉장한 화제였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동안 천공과 뭐 이른바 용산과의 결탁설 이런 것들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이슈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슈가 왜 지금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정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 석상이고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가셔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좀 더 구체적 근거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좀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지난 8월에 그 천공의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뭐 그거는 영상에서 언급을 한 거지 연결고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추가적인 근거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 사실 뭐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재편하자는 구상 뭐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요.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17대 대선 때 아예 그 남한을 4개 도로 나누자. 그럼 뭐 메가 서울도 아닙니다. 울트라 메가 서울과 뭐 충강도, 경천도 이렇게 나누자는 파격적인 공약이 있었는데 이 공약의 주인공은 네, 오늘 쇼츠트랙에서도 언급을 했네요. 허경영 대표가 뭐 저런 공약을 내세웠었다고 합니다. 예.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핵심은 이 김포시 편입이 소위 먹히는 전략인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가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뭐 출근 뭐 생활권. 자, 보면 지도가 다 서울을 제외하고 그 주변 인접 지역이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한 29석인데 그중에 27석이 민주당 지역이고요. 노란색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역. 그리고 유일한 빨간색 지역이 있죠. 이제 성남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편입을 하려면 사실 저 파란색에 있는 개개인 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협조도 구애하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찬성하기도 애매하고 반대하기도 애매한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뭐 주민들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스탠스를 좀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빠르게 이제 민주당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는 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어떻게 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을 넘어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좀 더 굵직한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기현 대표가 던지신 거는 김포라는 지역에 한정돼서 서울에 편입시키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좋은지 좀 더 큰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김포 주민의 여론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무조건 받자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갇히기보다 민주당표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논의를 이끄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사실 또 화제가 굉장히 됐어요. 음. 여당에서 처음으로 나는 반대다 네. 김포 편입 이런 네. 또 글을 올리셨는데 일단 개인 입장 그러신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저 기사를 조금 늦게 봤어요. 예. 늦게 입장을 좀 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차별을 다 받고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이득을 못 받는 지역들에 대한 네. 세심한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 저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제가 있는 도봉구만 해도 사실은 서울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이유로 또 재건축 재개발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시설도 새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서울 외곽 지역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것은 그간의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정 그 10년간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된 심판 같은 거거든요. 예. 전혀 다르게 해봐라. 이 지역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받았는데 민주당 통치 하에서 우리 굉장히 소외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잘해봐라. 좀 다르게 해봐라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방치한 채에 김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서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방세를 각 25개구에서 나눠서 쓰게 되는데 네. 김포 구로 편입이 되면 26개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특정 구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거 가지고 비판하시고 들고 나서 이러고 난리를 치셔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김재섭 전 의원의 개인의 의견으로 좀 들어봤고 네, 또 도봉의 아들로서의 의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정치권에 새 이슈가 던져졌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젠다를 던지니 우리도 좀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여당 정책 프리미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긴장하고 음. 이거 단순히 이거 김포 문제에 국한될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정책이 한 대여섯 개 더 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핵심은 그거죠. 김포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민주당도 전략을 보여줘야 된다. 이 점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표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건 거죠.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렇게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을 꺼내듦으로써 얻은 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을 향해 던졌던 하나의 폭탄이기도 한데 예. 영남 스타들의 서울 험지 출마 이 네.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논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는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분이죠. 김기현 대표가 서울에서 어디를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김기현 대표와
뭐 친윤계, 뭐 TK 주류 인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종민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자 던져볼 수 있는 아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당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발맞춰서 주요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네. 민주당도 야당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예산과 또는 주요한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